나도 요즘에 내 자신이 싫어. 옹졸해지는 것 같고, 전처랑 어린애 질투하는 것도 괴로워. 남편 나눠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만 그 집에 돈 보내는 것도 솔직히 짜증나. 양육비도 안 보내고, 애랑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여자는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 남편한테만 기대서 사는 거야. 이혼했는데도 아직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나 봐. 애도 어디 멀리 보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소릴 왜 해? 어린애잖아. 그리고 전처랑은 안 만난다며. 엄마 일 아니라고. 왜 그렇게 쉽게 말해? 뭐? 엄마라면 적어도 이럴 땐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옥에 사는 것 같아. 엄마가 그 기분 알기나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한윤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의 외동딸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애딸린 이혼남과 결혼하겠다는 딸을 치열하게 반대하다가 결국엔 눈물을 머금고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며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 쉬울 줄 알고 결혼을 한 것인지 매일같이 싸워대는 통에 한 씨 또한 진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며 신세한탄을 하는 딸. 사위의 전처와 아이를 질투하다 이제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식이 지옥에 있다는데 어떤 부모의 가슴이 멀쩡할까요?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고 조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종래엔 자신의 불행이 부모 탓이라는 딸에게 한 씨도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더니 만만한 것이 부모였습니다. 이제는 한 씨도 딸에게 멋대로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성인인 이상 자신이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 한 씨에게 딸은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도 더 이상 자식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똘똘했고 양가 조부모와 한 씨 부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하나인지라 좋은 교육시켜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도 꽤나 괜찮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20대 중후반부터 주변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며 전부 거절했죠. 그렇게 딸은 33살이 되었습니다. 한 씨는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어쩐지 마음이 조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영이는 만나는 사람도 없대. 그런 말 안 하던데. 왜? 이쁘고 똑똑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어? 있는데 말 안 할 수도 있지 뭐. 여태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어 봤겠어? 아, 그러면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벌써 결혼을 해? 벌써라니. 지금 남자친구 없는 거면 또 만나서 1, 2년 연애하다 보면 30대 금방 지나가잖아. 딸내미 노처녀 만들 일 있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나 사실 사귀는 사람 있어. 정말이야? 왜 말을 안 했어? 그냥 뭐하러 말해. 그러면서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나이는 37살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꽤나 재력이 있는 듯한 설명에 남편도 호기심이 생기는 모양이었습니다.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고 그러지 않나? 긍정적인 남편의 반응에 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곧 말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청혼 받았어. 정말이야?
그럼 언제 한번 봐야지. 진석 씨랑 얘기해보고 약속 잡을게. 그러자 남편은 이름마저 마음에 든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들은 딸이 결혼하면 슬퍼한다던데 저렇게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 한씨 부부는 사위가 될 남자를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물은 훤칠했고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사교성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다소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는 남자를 보고 한씨도 흡족했습니다. 미래의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첫인상부터 호감이 갔죠. 그래서 제가 한눈에 반해서 한 달 내내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영이가 한 인물 해. 남편 편은 어느새 말까지 편하게 하고 식사 자리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남자는 남편을 장인어른이라고 불렀고 남편은 남자를 김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영이 배필인데. 그러자 환하게 웃던 낯이 조금씩 차분해지더니 어쩐지 긴장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부부가 뭐가 불편한 게 있나 의아해하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번 이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 한씨는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더욱 놀란 듯 보였습니다. 잠깐 고장난 기계처럼 멈춰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하냐고 다그치자 남자가 송구스럽다며 변명했습니다. 아영이가 말씀드린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자가 떨어뜨린 폭탄은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이야말로 한씨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강력한 한 방이었죠. 뭐? 에? 이번엔 한씨의 입에서 새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이전보다 침착해졌습니다. 한씨의 딸이 다급하게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근데 애는 진석 씨가 안 키워, 엄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한씨의 표정은 굳어서 펴질 줄을 몰랐고 남편도 그때부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과 남자친구는 다음에 차분히 이야기를 하자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딸이 다시금 한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남편도 한씨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둘 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혼남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것도 애까지 있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이야? 그리고 이혼도 진석 씨 잘못으로 한 거 아니야. 전처 문제였지. 가슴을 퍽퍽 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도 여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처가 사치도 심하고 애도 제대로 못 키워서 헤어진 거래. 가정도 내팽개치고 맨날 밖으로만 돌아서. 근데 왜 자식은 전처가 키우는데? 애를 제대로 못 키웠다면서? 그러자 딸의 말문이 잠시 닫혔습니다. 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해? 당연히 나는 내 남자친구 말을 믿지. 그리고 진실되고 착한 사람이야. 젊어서 한 실수 때문에 이혼남이 됐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엄마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혼남이 아니라고 했을 땐 한씨 부부의 마음에도 꼭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열심히 그 남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 걱정도 없다는 말에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력만으로 사라지는 줄 알아? 그러는 너는 뭐 부족함 이씨 컸어?
아무 문제 없이 해도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이야. 애도 이 사람이 안 키운다는데 뭐가 문제야. 사람이 만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혼이 뭐가 문제냐고. 애를 안 키운다고 자기 애가 아닌 게 돼. 천륜을 어떻게 끊니?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말에도 딸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없이는 사내 못 사네 하며 골머리를 썩게 했습니다. 한씨 부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이 애딸린 이혼남과 결혼하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2달 가까이 딸과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연을 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한씨 부부는 2손 2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며 딸을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 실패했지만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허락을 하면서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내 딸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했으니 혹시나 이 길이 험난한 길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한씨 부부는 딸의 결정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늘 똑똑한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었습니다. 결국 딸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도 잡음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한씨의 딸은 초혼이었고 상대방은 재혼이기에 서로 원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조용히 교회 같은 곳에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꼭 숨어서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내심 이해가 갔습니다. 이쪽은 한 번이었지만 저쪽은 한 번이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도 딸은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객을 그것밖에 안 부를 수가 있어? 재혼이라 초대하기가 좀 그랬나 보다. 그래도 30명이 뭐야? 그 부분은 한씨도 이해는 갔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니 본래대로라면 한신에 보다도 하객이 많아야 했지만 30명이란 숫자는 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상대방이 재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영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김서방도 입장이 있었을 거야. 무시당한 기분이야. 김서방이 그럴 사람이니 너 배려한다고 그랬대잖아. 사위는 혹시나 사람들이 수근거릴까봐 배려한다고 가까운 지인들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의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 눈물을 보이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한씨는 애써 딸을 달랬습니다. 결혼을 반대하긴 했지만 이왕 결혼한 거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요란했던 결혼식 해프닝 이후로는 한씨의 바람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딸이 마침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참, 나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두려고. 왜? 다른 데로 옮기게?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만두는 거야. 무슨 일 있니? 혹시 애 가지려고? 한씨가 놀라서 물었는데 딸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직 아니고. 김서방이 집에서 쉬래. 처음엔 나도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 돈 잘 버는데 나까지 일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어.
그 말에 한 씨는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기엔 아깝지 않아? 그동안 배우고 일했던 커리어가 아까웠습니다. 사위보다는 못 벌지는 몰라도 딸도 충분히 능력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요즘엔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해. 에이, 그런 건 알지. 알아서 잘할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나서 딸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1, 2년간은 딸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위도 딸에게 잘한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할게요. 명절에 집에 온 사위가 한 씨가 들고 있던 쟁반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넌 앉아 있어. 그 모습을 남편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던 사람이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한 씨 부부의 용돈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거봐, 나 결혼 잘했지? 딸이 한 씨에게 재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한 씨도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여느 때처럼 사위에게 받은 용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너 비상금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과 밖에서 단둘이 만났는데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이런 날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딸이 입을 때려는데 때마침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5분 정도 통화하더니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엄마 아빠랑 먹어야겠다. 김서방 오늘 늦는데. 저녁에 사위와 약속이 있다더니 갑자기 취소가 됐다는 딸.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게 사위의 어린 아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9살이 되었다는 사위의 자식. 걔가 알 거 다 알면서 그렇게 맨날 전화하는 거야. 자기 엄마 폰으로. 딸은 한숨을 푹 쉬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 오고. 요새 들어서 자주 만나러 가. 아빠 찾나 보다. 그러니까 말이야. 전처가 시키는 거 일 수도 있어. 자기 폰으로 전화시켜서 진석 씨랑 연락할 빌미를 만드는 건지도 몰라. 설마 그러겠어.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니? 그동안 꽤나 그런 일이 많았는지 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스스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니 이제는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무척 격앙돼 있었습니다. 진짜 속상해서 못 살겠어. 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지 몰라? 맨날 전화해서 뭐 사달라고 그러고. 이제는 용돈까지 달라고 그래. 아이고, 어쩌냐. 속상하겠다. 그렇다니까. 근데 이번에 그 애 생일 선물이라고 핸드폰 사준 거 있지? 그게 거의 150만 원짜리야. 150만 원? 그게 말이 돼?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는데 왜 그쪽으로 돈이 새는 거야? 나랑 결혼했으면 이제는 우리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냐? 아무리 부부간에 이혼을 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한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속상한 마음도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딸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씨라고 속이 쓰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비슷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런 걸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니 말이죠. 네가 잘 얘기를 해봐. 김서방한테. 너무 그러는 거는 신경이 쓰인다고. 또 전처랑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냐. 전처랑은 당연히 만나면 안 되지. 얘기해도 미안하다고만 해. 근데 바뀌질 않잖아. 그러면
그래도 자기 자식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해봐. 사위와 해결점이 안 보인다면 적어도 자식에게 책임감 있는 부모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한씨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그래도 사위가 한씨의 딸에게 잘하는 듯 하니 화목하게 지냈으면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누구 편이야? 딸은 한씨에게 사위 편을 든다며 토라졌습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그렇다고 자식이랑 연 끊고 살라고는 할 수 없잖아. 다 알고 결혼한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거봐! 그리고 딸은 자꾸만 한씨에게 전화를 걸고 어느 때는 집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또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화난 거야. 딸이 회사도 다니지 않으니 남는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소연을 듣는 한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사위와 전처, 그리고 그 자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져 갔죠. 딸이 쏟아내는 감정을 그대로 맡고 있으니 한씨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딸이 찾아오면 어느새 울적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안 좋은 건 내 딸이겠지 하며 견딜 뿐이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던 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아영아, 차라리 애를 갖는 게 어때? 부부 사이는 자식 문제만 빼면 크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엔 둘이 사이가 좋았죠. 불안해 보이는 딸에게 말을 하자 천천히 아이를 갖겠다던 딸이 솔깃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서방도 너희 가정을 더 신경 많이 쓰겠지. 그렇게 자식 기르고 살림하면서 오순도순 살아. 싸우지 말고. 그런데 불과 이틀 뒤에 딸이 씩씩거리며 한씨를 찾았죠. 애를 가져보자고 얘기를 하자 사위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애 어릴 때 육아하면서 전처랑 많이 싸우게 돼서 힘들었대. 그래서 당분간은 둘이 신혼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자기 아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해. 얼마 전에는 왜 자기랑 같이 안 사냐고 그러더라. 같이 만났어? 아니,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 한씨도 걱정이 됐습니다. 딸이 벌써 30대 중반인데 아이를 더 미룬다면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짜 남의 아빠 뺏어온 불륜녀같이 느껴져. 진석 씨가 두 집 살림하는 느낌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자식이니까 김서방도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 나도 알아. 그러면서 딸은 괴로워했습니다. 나도 요즘에 내 자신이 싫어. 옹졸해지는 것 같고 전처랑 어린애 질투하는 것도 괴로워. 딸의 말에 가슴이 콱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남편 나눠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만 그 집에 돈 보내는 것도 솔직히 짜증나. 양육비도 안 보내고 애랑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여자는 일도 안 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 남편한테만 기대서 사는 거야. 이혼했는데도 아직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다가 나중에 둘이 만나기라도 할까봐 신경 쓰여. 그러면서 딸의 입에선 무서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엔 전처와 어린 아이까지 저주하는 듯한 발언에 한씨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왜 해? 어린애잖아. 그리고 전처랑은 안 만난다며. 한씨도 더 이상 듣고 있기가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딸의 악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상심한 딸을 위로해주기 바빴지만 수개월간 이어지는 딸의 하소연에 한씨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 말의 화살은 아이가 아닌 한씨에게도 돌려졌습니다. 엄마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
뭐? 엄마라면 적어도 이럴 땐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씨는 단 한순간도 딸의 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말이죠. 딸은 한 씨에게 신경질적으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캐캐묵은 옛날에 있었던 서운했던 일까지 들춰가며 한 씨를 비난했습니다. 한 씨는 얼이 빠져서 듣고만 있었죠. 나는 지옥에 사는 것 같아. 엄마가 그 기분 알기나 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내 딸이 지옥에 살고 있다는 말이 들으니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이 쏟아내는 악감정을 품어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며칠 뒤면 또 화해해서 사위와 부대끼며 살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한 씨가 무슨 조언을 해도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한 씨가 뭐라 말하는 것은 딸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딸은 한 달도 안 있어서 짐을 싸서 한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자 말을 안 해도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왔나 싶었죠. 한동안은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일이 터졌습니다. 사위가 아들 생일이라고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그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처도 같이 식사를 했던 거야. 너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말로는 전처가 나올 줄 몰랐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알아? 작정하고 속이려고 했었는지.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김서방 휴대폰 몰래 보다가 사진첩에서 셋이 찍은 사진 봤어. 아주 보기 좋은 가족이더라. 그래서 사위와 이혼한다 어쩐다 하며 한바탕 싸우고 나온 딸. 이쯤 되면 누구의 잘못인지도 몰랐습니다. 한 씨가 보기엔 둘 다 마냥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딸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고, 딸도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안 될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해라. 한 씨는 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한 씨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아 보였죠. 그러자 딸은 그런 한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김서방 이혼남이라고 얼마나 반대했어? 근데 지금 나한테 이혼녀가 되라는 소리야? 그래도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냐. 한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을 나올 정도라면 심하게 싸운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싸운 둘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가 생긴다고 관계가 크게 개선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오히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까 무서웠습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왜 그렇게 살아? 빠져나오면 되지. 진짜 엄마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냐고. 지난번과 똑같은 말을 하는 딸. 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쉽게 말하는 건 줄 알아? 너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엄마 아빠 마음은 어땠는지 알아? 왜 행복하려고 결혼해서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혼할 게 아니라면 잘 살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여자랑 그 애 찾아가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렇다고 너희 부부가 평화로워지겠니? 하지만 딸은 그런 한 씨에게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왜 엄마는 늘 나한테 딴지를 걸어? 그냥 내가 하는 일 지지해주면 안 돼? 나 결혼할 때도, 직장 그만둘 때도, 그리고 김서방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왜 엄마는 내 편이 아닌 거야? 그 말에 한 씨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한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귀는 닫은 채로 자기 할 말만 해대는 딸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부모 말은 듣질 않아? 결국 다 후회했잖아.
딸도 그에 대해 할 말이 없었는 입을 다물고 한 씨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내뱉은 말은 한 씨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결혼을 제대로 말려만 줬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아.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송하영, 너 돌아가라. 아빠, 너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누누이 말했지. 그런데도 김서방 아니면 죽는다고 했던 게 너야. 그렇게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결혼했으면 됐지. 못 사는 것까지 부모 탓을 해? 네 가정은 네가 알아서 해. 어서 나가. 남편이 딸을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 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자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가 있느냐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씨는 답장을 한 통 보냈습니다. 참고 살든 이혼을 하든 알아서 하고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말이죠. 다시 사위에게로 돌아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 씨는 참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 씨 부부는 우연히 사위를 보았습니다. 어떤 여자와 남자아이랑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저녁에 사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위는 아이가 크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보니 오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어쩐지 딸의 결혼 생활의 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사위는 전처와는 아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씨의 딸이 평생을 견디며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위에게 별말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참 사람 일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남이라고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내 딸이 이혼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가슴은 뜨거웠고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딸이 사위와 갈라서더라도 새 삶을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위도 조금쯤은 이해가 갔습니다. 내 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딸이 못내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이 결혼을 더 말렸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어쩌면 진작에 딸과 연이 끊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한 씨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서방이랑은 별거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잠들 때쯤에나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 딸의 목소리엔 도끼가 없었습니다. 큰일은 이미 치른 듯 했고 단념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 그렇게 괴로우면 그만둬도 돼. 무슨 결정을 하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너 행복한 쪽으로 생각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 달 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씨 부부도 굳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어쩌면 딸이 사위와 화해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절차 밟고 있어. 조금은 덤덤해 보이는 딸의 말에 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가슴이 저린 것은 당연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살려거든 그렇게 해. 딸이 당장에 돌아갈 곳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집 구해서 나왔어.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해.
직장 구했어. 그래. 그리고 엄마, 응? 죄송해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괜히 엄마 아빠한테 화풀이했어. 진짜 후회 많이 해. 그 말에 한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딸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간간히 딸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위와 완전히 이혼한 뒤로는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다시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에 씌였었나 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니 서서히 괴로움이 잊혀진다고도 했습니다. 한씨는 딸이 그래도 후를 털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지난날 딸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딸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씨 부부도 행복했죠.